필요가 없잖아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죠? 그럴 필요 없고. 그래서 제가 예. 일단 보세요. 자, 일단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예. 2012년 8월 6일 날 이제 통장이 개설됐어요. 네. 그때부터 해가지고 이제 제가 모든 자료입니다. 이게 2012년부터 해가지고 2013년 다 있어요. 2013년도, 이거 2014년도. 제가 가지고 있어도 되는 건가요? 아니요, 만약에 이걸 전부 다 가지신다면은 네. 우리 단체에 대해서 솔직히 이제 필수 제가... 자기가 인정하는 꼴이 되니까 아니, 제가 제출할 거는 제출을 따로 복사했어요. 그래. 제가 다 있다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2016년도 거, 17년도 거, 이게 2018년도 거. 근데 이게 네. 왜냐면 저희는 서류만 보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일단 보여드리는 거예요. 네, 아까 제출에 대해서 왜 말씀드리는 거냐면 이런 거예요. 선생님이랑 저만 알고 있으면 안 되는 거고, 그건 알죠. 이제 검사님, 판사님이 직접 결정을 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그 자료도 제가 보내야 되잖아요. 기소한다는 걸 전제로 한다는 거잖아요. 불기소에도 보내야 되고요, 기소에도 보내야 돼요. 저희 쪽에서 서류는 더 보관 안 합니다. 압니다. 제가 몰라서 그런 거 아니고. 네, 아시면서 여기 제가 제출 자료에 예. 이사회 문제 현황 이제 3회가 이겁니다. 설명드릴게요. 이사회 문제 현황이 이제 2013년 12월 4일에 결의된 게 마지막이에요. 그때가 이제 이사장이 이제 이사 사무총장 강옥희에 그게 이제 감사가 세연하신데 지금 이제 연락 두절돼가지고 공석이에요, 감사가. 그 이후에 이제 사실은 2014년도 초에 우리가 사무소 운전을 3번 더 한 게 있어요. 그게 사실 뭐 정관에 보면은 막 며칠 이내 뭐 해야 된다, 이거는 제가 무시를 해야 된다는 거죠? 네, 중요 서류 이제 모험처를 보면은 여기 그 다 있어요. 정관 내용 있고 그때 당시 정관. 이게 이제 회의록이에요. 이게 아까 2014년 이때 이제 기존에 있던 사람이 해임을 하고 제가 이제 이사장 겸 대표자로 이제 선임된 거예요. 하면서 했던 거고. 선생님이 이사장이고. 그렇죠. 이사장 겸 대표로까지 하는 거죠. 그리고 선생님, 근데 지금 행시본에서 실제로 활동하는 인원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 예산을 같이 쓰는 인원, 그 단체로서 그럼 몇 명이나 돼요? 같이 쓰는 게 아니고 제가 거의 대부분 집행하죠. 대표가 다 집행하고 실제로 이사에 참여하신 분들도 뭐 정기적 협의 낸 사람들이 아닙니다. 앉아서 하시면. 자, 일단 그리고 이게 마지막이에요. 4월 23일 우리가 사무실 옮기면서 이사회 회의록이 했던 게 마지막이고 2014년 4월 23일 날 이때는 이제 본부 이제 사무실 이전 건에 대해서 했던 거거든요. 이게 다예요. 그 이후에는 못했던 게 그 김기자 씨가 이제 2014년도 그때 8월 7월 달인가 그때 이제 민원 접수했다가 그때 말에는 제가 그때 서북청년단 재건하고 막 그 세월호 문제 때문에 분자다 보니까 그날 연말에 우리가 총회를 못했고 그래서 우리 이사회를 못했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김기자 씨가 우리 조직을 와해시켰어요. 여기 참여했던 분들을 솔직히 어쨌든 그런 과정이 돼가지고 사실상 이분들이 그 이후로 거의 활동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회 열 수가 없어서 저 혼자밖에 없었으니까 저 혼자 그래서 이사회 그 회의를 따로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일단 그걸 내가 설명드리는 거고. 저도 다 이야기만 듣고 기억할 수가 없으니까 적을게요. 그러면 추가로 제출하려고 하다가 좀 못했는데 마지막으로 이사회가 했던 이러한 이유로 집행을 못했다라고 하시잖아요. 그 마지막 회의록은 제가 좀 사본을 하거나 안 그러면은 그냥 간단하게 제가 사진 찍거나 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관없는데 상관없죠. 그냥 그 부분을 내가 이제 따로 내가 하려고 하다가 끝까지 못했는데 그건 추가로 제출할게요. 그 부분을 이사회가 실제적으로 이제 그때가 마지막이고 선생님 시간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사본을 하셔가지고 제가 요구하는 거를 그 부분을 내가 이제 할 때 이걸 내가 첨부해가지고 드릴 테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회의가 2014년 4월 23일. 그 이후로 하지 못한 이유가 뭐라고요? 4월 23일. 그 이후 하지 못해. 그 해가 서북청년단 재건하는 문제하고 서북청년단 재건 문제하고 그리고 세월호 문제 때문에 제가 계속 집회 나가고 하는 바람에 때문에 우리 사직을 못했어요. 이사회를 따로 열지 못했고 연말에 열지 못했고 그리고 이제 2015년도 초에 들어와가지고 2015년도 초부터 이제 김기자 씨가 우리 조직을 이제 와해시킨 거예요. 김기자 씨가 이제 어쨌든 이건 선생님 주장이니까 제가 적어드릴게요. 선생님 주장은 제 맞죠? 선생님 입장도 그렇고 고반 입장도 그렇고 저는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냥 사실관계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도 제가 수사보고는 다 할게요. 그러니까 사실관계 말씀드리니까 김기자 씨가 사실 어쨌든 이게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그래 맞아. 다 쓸게요 그냥.
그래서 김민자 씨가 어쨌든 우리 임원들 간에 이간질 시키는 바람에 조직이 와해시켰다. 그래서 그 이후로 이사회를 열 수가 없었어요. 와해시켜서 이사회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네네. 그 다음에 이 여성분이 떨어져 나가고 이제 그는 따로 정리해서 제출할게요. 그냥. 어떤 걸 제출하신다는 거죠? 그 부분은. 이거를? 그 부분에서 내가 이제 그건 뭐 입증 자료가 아니죠. 그건 어차피 사실관계 내용을 이제 그렇죠. 사실관계 내용을 그렇게 하세요. 진술 상태로 제출하더라고. 제출하신 증거는 제가 다 받을게요.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증거는 다 주세요. 알겠죠? 이 문제는 3회 내용이 이겁니다. 이게 4명이고 그리고 이제 뭐예요? 이게 임원진 현황. 이거는 제출하실 거죠? 임원진 내용이 제출할 거예요. 그때 회의록 2013년 11월 4일 날 회의록 내용이고 여기서 이제 강옥희, 이서연, 서연화, 정암철, 강옥희 이렇게 된 걸 내가 이제 그때 당시 회의록이에요. 이걸 원본 대조표에서 내가 제출하는 거고 이게 이제 사실 확인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쭉 한번 보세요. 그걸 제출할 거고 그리고 이게 이제 이게 좀 정리 좀 해놓으세요. 이거 나중에 빠뜨리면 순서대로 그렇죠, 맞습니다. 이거 작년에 7월 6일 날인데 이게 우리가 태극기 집회 때문에 제가 3.10 항쟁 때 이제 희생자분 4분이 이제 희생되셨어요. 그 집회 때 탄핵이 인용되는 그날. 그 희생자 유가족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기본금 모집하는 것 과정에서 어쨌든 우리 단체 명의로 이제 강원도지사에 이제 그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는 게 있었어요. 물론 이거는 그때 집행유예 기간이 이제 불구가 됐지만 이때 이제 이 내용에 보면 이제 그 정관하고 임원현황이 있거든요. 보고하는 게. 2017년도. 이게 지금 왜 필요하죠? 이것 때문에 임원 현황 때문에 다시 확인시켜 드리는 거예요. 그때 이제 강원도지사에 이제 강원도청에 재임할 때도 이사장, 이사감사, 이제 정암재, 이승인, 강옥희 3명으로 그때 보고를 했었어요. 근데 제가 집행유예 기간이 이래가지고 이게 불허가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여기 계속 나오는 분이 3분인데 그렇죠, 3분이죠. 이 3분이 여기 행실본에서 실질적으로 지금 이사회에 속된 임원이죠. 이사회에 그러니까 선생님이 보통 집회 시위나 이런 거 많이 나가시잖아요. 그때도 뭐 같이 하시고 뭐 물론이죠. 활동비 있잖아요. 뭐 식사도 하셔야 되고 교통도 쓰셔야 되잖아요. 그거를 이 3분이서 쓰시는 금액이 다 그 예산에서 나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이분들은 우리 이사회에 이제 정관에 명시되어 있는 임원에 이제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이고 이분들 말고도 회원들 많죠. 운영위원들도 계시고 몇 분이 계시고 어쨌든 교육들 계시고 이제 여러분들이 또 그냥 입회원서 작성해가지고 회원을 찾으신 분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많이 이분들이 계시는데 다 활동하실 때 예산이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이게 저는 딱 그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내가 처음부터 말씀드린 거예요. 각 개개인이 예를 들어서 5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만 원이든 정기적으로 회비를 의무적으로 내기로 합의를 해가지고 내서 그 비용을 모아가지고 우리가 집회 나갈 때 경비 서구로 하면 당연히 이제 그렇게 다 된 게 맞죠. 맞죠? 그 상식성이 맞겠죠. 근데 우리 단체의 성격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처음에 시작할 때 그럼 쓰시나요? 그거를? 그렇죠. 아니 그냥 제가 우리 후원 그 자금 있을 때 행실본 자금 있을 때는 그걸로 이제 쓰기도 하고 만약에 제가 없을 때는 우리 회원들이 이제 개인적으로 쓰기도 하고 그런 식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알고 싶은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 있는 건 이 예산이 단체 예산으로도 쓰이고 개인의 용도로도 쓰이죠. 선생님 맞죠? 근데 이 단체 용도로 쓰일 때는 이분들, 그러니까 여기 단체 회원들이 움직일 때 이 돈이 쓰이는지 아니면 이것도 선생님이 움직일 때만 쓰이는 건지. 제가 움직일 때도 쓰이고, 대표자니까 제가 대표자이기 때문에 제가 관련해 예를 들어서 서울에 뭐 출장에 볼 수 있죠. 우리 단체 회의 참석하고 그러면은 그런 비용들로 당연히 집행이 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기자회견이나 어쨌든 회의 집회를 하게 되면 그에 대해 소용되는 비용들도 같이 어차피 집행이 되는 거고, 그럼 현수막 제작하는데 뭐 같이 쓰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이제 그 지급하는 거니까. 지불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집행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제 제가 다 하고 있는 거죠. 하고 있고, 그 내역, 진행된 내역들은 알고는 있죠. 같이 이제 하는 부분들이니까. 자, 그리고. 이거를, 선생님, 이거예요. 지금 이 계좌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 선생님 개인의 용도로도 쓰이고, 선생님 대표 활동을 하시면서도 쓰인다. 여기까지만 제가 파악을 했어요. 여기까지 말씀하시고. 저는 단체, 그러니까 이 사람 많잖아요. 뭐 밥 먹을 사람도 많고
이 사람들이 움직일 때도 이게 여기서 돈이 나가냐는 거죠. 이분들 따로 움직일 때는 나가진 않죠. 이렇게 같이 갈 때? 제가 있을 때는 그래서 같이 선생님 있을 때는? 거죠. 내가 같이 참여할 때는 같이 참여해가지고 집회하는 걸 하게 되면 이제 내가 그러니까 계좌에 여유가 있으면은 자금에 여유가 있으면 근데 이걸로 뭐 만약에 식사도 따로 하고 이분들이 이 많은 사람들이 따로 할 이유는 없죠. 모든 집회를 제가 제 주도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선생님이 없으면 그러면 이 못하죠. 단체는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도 당연한 거죠. 제가 주도적으로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있을 때 이 돈이 나갈 수가 있는 거고 물론이죠. 개인으로 쓸 때 움직일 수 있는 거고 네. 단체만으로는 이 계좌는 안 쓰이네요? 아니죠. 그렇게 쓰는 게 아니죠. 순수하게 이제 그냥 제 주도적으로 단체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용도가 네. 제가 이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개인 대표 이렇게 일단은 쓰이고 네. 선생님이 만약에 그 있을 때는 자 이렇게까지 쓰이고 네. 이렇게는 안 쓰인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네. 제가 이렇게 그러면은 정리를 할게요. 네. 거기 일단 그거는 뭐 사실관계니까. 예. 네. 알겠어요. 이거는 제가 드린다고 했던 거, 이제 2015년 1월 2일 날 이제 김 기자 씨가 이제 천만 1월 2일입니다. 제가 12월 말이 아니고 예. 1월이니까 정확한 거니까. 그거는 뭐 고칠 수 있어요. 정확한 거니까 이제 어쨌든 이게 이거는 내가 제대로 다 확인 못했는데 문서까지 이런 게 다 노현정 이게 다 하는 게 선거 비용들이에요. 네네. 이거는 이제 사무실 임대료고 임대료 그러니까 나간 거고. 이런 거 이제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은 제가 모르니까 네. 그 영수증을 네. 그거 처리한 거를 확인해 그래서 달라는 그래서 거예요. 이거는 그냥 통장에서 입출 내역입니다. 네. 이건 일부 중에서는 내 개인적인 용도로 지출된 것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죠. 통장 내역이니까. 그러니까 그걸 구분이 안 제가- 되니까 이것만 봐서는 그게 구별을 선생님이 이렇게 그래서 난 이걸- 잠시만요. 대표용도 그 단체 선생님이 대표로서 단체 용도로 썼을 때는 영수증 청을 따로 해놨다. 그리고 개인 용도로 쓴 것은 뭐 영수증 청을 따로 안 해놨다. 그렇게 말하셨잖아요. 저랑 네네. 통화로. 네. 그러면 선생님 말씀대로라면 영수증 처리에 있는 거는 다 대표의 용도로 쓰인 거고 그리고 영수증에 없는 거는 개인 용도로 썼다. 여기 내역은 있는데 영수증에 없는 그렇죠. 거는 기본적으로 그러는데 그래서 여기 맞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런 건데 이제 예. 제가 영수증 처리할 때 이게 우리가 그때 누락된 강호키님이 이제 그때 당시에 정리를 했기 때문에 예. 내가 다시 확인 한번 해봐야 돼요. 확인해봐야 되는데 이제 누락된 게 제가 있을 수도 있다. 누락된 게 기본적으로는 있을 수도 그렇다. 있고 그 개인적 용도 쓴 것도 포함됐을 수도 있어요. 여기 영수증에 선생님, 포함됐을 수도 그러면 있고 기본적인 그렇게 하는데 내가 이제 이때 당시는 나중에 내가 그게 쌤 이거예요. 횡령이라는 범죄 자체가 구성 요건을 가지는 게 이 계좌 자체를 혼용하는 게 사실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 이렇게 지금 누락이 될 수도 있고 이렇다고 하면은 이게 불분명해지잖아요. 이 명확한가 불명확한가. 그러니까 선생님이 기본적으로 뭐 영수증처를 해놓은 거는 단체 용도로 쓰이고 선생님 일단은 들어보세요. 네. 그리고 안 한 거는 개인 용도로 쓴 거다. 그리고 거기에서 약간 뭐 누락이 됐을 수도 있다. 좀 오류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세세하게 왜냐면 이걸 내가 말씀드렸잖아. 이게 우리가 끝난 다음에 이제 회계복을 예를 들어서 이제 이사회 그렇죠. 열리고 하게 되면은 그렇죠. 다 확인을 하죠. 그렇죠. 연수는 다 확인을 해가지고 이거 근데 다 그게 없으니까 대주에서 맞춰보죠. 예, 맞춰봐가지고 다 하는데 사실상 말했지만 그게 문제가 이 회계 자금 자체가 사실은 제 자금 거의 대부분입니다. 예. 제 자금이 누가 회원들이 정기적으로 5만 원 이렇게 내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예. 네? 대부분 제 자금들이에요. 제가 이제 뭐 일해서 번 돈이나 내가 차용해서 돈 빌려서 우리 그 계좌로 넣는 돈이나 그래서 현금으로 입금된 것도 있고 물론 뭐 또 전국에 우리 그 온라인 상에 가입된 회원분들이 5만 원, 10만 원씩 구원하신 분들도 계세요. 네? 그래서 사실상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걸 내가 그걸 어떤 거 보고를 해야 될 그 주체가 사실상 없다 보니까 이걸 일일이 다 말끔하게 이제 정리를 못했어요. 하지만 영수증만 모아놓은 거죠. 계속. 그래서 이걸 보시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장 한 장 되는 게 이제 겹쳐져서 되어 있다고요. 이렇게. 네. 그리고 뭐 이런 거는 뭐 좀 지난 거는 많이 흐려져서 안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이제 1월 2일 2015년도입니다. 네. 대충 길게 해보면 확인은 됩니다. 저도 좀 확인해 봤는데 이런 건 이상한 것도 금액 나오고. 이게 내가 이렇게 제출하시면 돼요. 내가 3월 31일까지 양이 많아서 3월 31일까지 이제 했던 거고 이거는 뭐 3만 원이라는 그 금액은 이미 그 전에 다 소진됐기 때문에 네? 그래서 언제까지 하신 거예요? 이제 3월 31일까지 아 예. 석 달치 거를 이제 제가 일단 복사를 했는데 뭐 겹쳐진 거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냥 이게 우리가 겹쳐서 이제 붙이다 보니까 그래요. 이것 때문에 이런 거는 내가 연관을 본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거 빼야 되는데 이걸 이제 그분이 그냥 붙여놔가지고 내가 이거는 내가 확인을 해야 되는 거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이거는 참고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거는. 또렷이만 나오면 뭐 겹쳐져 있는 거는 대략적으로 어쨌든 뭐 대부분 이제 어쨌든 카드로 어쨌든 결제된 거기 때문에 체크 카드로. 이거 어떻게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그런 걸 못 본다는 거죠. 여기 자체도 없는데 어떻게? 어디 있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그거라니까요. 이게 다 지워진다니까 이게 남는 게 아니고 알잖아요. 이 용지의 그건 특성을. 그런데 예. 이 용지의 특성을 알잖아요. 이거 사진 찍어도 이렇게밖에 안 나오나요? 아니 지금 그 복사한 게 그 정도에 나왔으면은 복사보다 그렇다는 사진이 더 거야지. 선명하잖아요. 보세요. 이거는 그렇다 치는데 이렇다니까 복사하면은 그 복사한 게 그런 거예요. 이게 원 자체가 이런 종이 자체가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흐려진다고요 이게. 예? 그래서 도대체 나 좀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들인데 이래. 제가 최대한 볼 텐데요. 보세요. 만약에 내가 가리고 싶어서 가린 게 아니고 이런 거 어떻게 합니까? 아니, 이런 거는 이렇게 보면 보자. 20만 1,000원. 13만 4,400원. 34,400원인가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살짝 보이는데 이건 너무 안 보이니까 작다 보니 사본이다 보니까요. 이거 보려면 150 보면 보이잖아요. 그게 제가 뭐 수고를 해야 될 부분이지만 알겠습니다. 일단은 선생님 제출하신 건 안 하신 거 아니니까 최대한 볼게요. 일단 이거 보세요. 보시고 체크를 좀 해보시고 궁금하시면 또 확인해 주실 거. 그리고 만약에 제가 이거 도저히 꼭 확인해야 될 근데 모든 세세한 부분 그렇게 하지 않겠지만 이거는 꼭 봐야 되는데 안 보인다. 그럼 제가 부탁드리면은 선생님이랑 저랑 계속 통화를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합시다. 그리고 이거는 그냥 출력했다고 하는데 지금 다 안 하신 것 같아가지고 내가 전체 어떤 거요? 이거 다 했어요. 링크를 해준 거. 어쨌든 이제 이거는 신상 발언 1호 신상 발언이고 선생님 1호를 보내주셨잖아요. 1호하고 2호하고 두 가지를 보냈어요. 근데 이제 다 안 뽑으신 것 같아서. 핸드폰에 1호만 보내주셨어요. 저희 업무폰에. 거기 연결 들어가면은 맞네. 이건 2호 거고. 이거에 선생님 이거는 저기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2호예요 이게. 출력하신 게 2호만 출력하신 것 같아서 이제. 이거예요. 이건 안 들어가셨잖아요. 링크 들어가가지고 한 건 아니잖아요. 이게 신상 발언 1번이 이거고 이건 신상 발언 2고. 근데 어쨌든 이제 아무튼 뭐 선생님 주시면 되잖아요. 네, 이게 신상 발언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2017년 7월 19일 날 이제 김 기자 씨가 2017년 심재호라는 놈이 이제 그 친구가 이제 김 기자 씨 우리 카톡방 우리 새누리당 강원도는 카톡방에 이제 초대하면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과정을 이제 제가 이제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보면은 나오고 자 이게 3페이지짜리고요. 어떻게 시작됐는지 내가 상관 있든 말씀드린 없든 선생님 제출하시면 다 붙이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쨌든 거죠, 신상 발언이 이번에 이제 나오는 내용인데 이제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자료들이에요. 이게 여기 이제 관련 근거를 있는 자료들인데 뭐 사기 공보를 미는 자료부터 해가지고 변호사 소송 사기 미는 자료, 대포자 처리 자료, 이제 내가 도와줬던 일들, 그리고 김 기자 씨하고 같이 동업했던 내용들. 네? 그리고 선생님이 도와준 게 여기에서 어떤 부분이 여기도 자필로 좀 써주시면 안 될까요? 여기 다야. 민원 자료, 변호사 소송 사기 민원 자료. 선생님이 여기에서 뭐를 작성해줬다, 뭐를 어떻게 여기 다 있잖아 이게 들어가 보면 다 있어 이걸 전부 다 출력 다 했으니까 그래서 물론 이 공개한 거는요 원래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지만은 본인이 동의한 겁니다. 본인이 카톡상에서 계속적으로 저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그거는 별거이잖아요. 제가 맡은 사건 아니니까. 어쨌든 허위 사실을 했기 때문에 제가 본인 동의를 구해 공개도 되겠느냐 본인 공개하라고 해가지고 제가 공개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들 보면 다 나와요. 제가 이거는 뭐 판결문부터 해서. 근데 그 고발인도 막 이제 다른 사건에 대해서 저한테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제가 그것도 다 잘라요. 이건 상관없기 때문에 제가 그건 안 듣는다고 자른단 말이에요. 선생님도 마찬가지로 이 사건 관련된 게 아니라 막 그분 개인 간의 그런 개인 관계 그런 게 아니고 사건 관련된 거기 때문에 그런 하는 얘기입니다. 알겠어요. 다 붙일게요. 저는 이거 제가 임의로 누락하는 일은 없을 거예요. 어쨌든 그 내용 중에 보면 이제 이게 세월호 관련해 가지고 집회할 때 이게 김 기자 씨예요. 이 사람이 김 기자 씨예요. 우리 같이 이제 우리 회원에서 참여했던 거예요. 이분이 이렇게 같이 참여했던 분이에요. 일단 우리 회원으로서 이제 같이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건 좀 써주세요. 사진만 보면 뭔지 어떻게 알아요? 여기다가 답을 써주세요. 이거 왜 뭔지 이게 아니 여기 설명 써주시라고.
뭐 다른 설명이 필요하나요? 아니 저한테 방금 말씀하신 거를 써주시라고요. 서류만 본 사람들은 모른다니까요. 제가 뭐 이거 다 녹음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유리하다고 생각하자면 적극적으로 제출하시고요. 그렇게 설명을 이렇게 상세히 적어가지고 하셔야 이제 저도 그렇고 뭐 검사님 판사님 다 보실 거 아니에요. 판사님까지 다 예정하고 있는 거네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이건 일반적인 절차잖아요. 그 기소를 하고 말고는 검사님이 결정하지 저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쨌든 이 내용에 대해서 이거 검찰 알겠습니다. 검찰 수사 지휘 받고 있는 건 아니라고 말씀하지 않았나요? 안 했어요. 근데 선생님 제 말이 잘못됐어요? 기소는 검사가 결정하는 거 아닌가요? 아 제가 모르나요? 근데 왜 그걸 자꾸 저 따지시는 거예요? 따지냐고 내가 그때 얘기했잖아요. 아직 수사 지휘 안 처음에. 받았어요. 이게 저희가 이거 수사 지휘 안 받고 한 부분들인데 일단 아니 뭐 원인이 원하시는 대로 생각하시고 저는 제 할 일 하면 됩니다. 자, 이 고발장이자 내용 봅시다. 그래서 아, 이렇게 고발장은 매년도 그거는- 이제 이렇게 다 있어요. 예, 다 있다는 걸 내가 보여드리니까 다 제가 필요한 자료는 얼마든지 뭐 2017년도 건데 알겠습니다. 2017년도는 두 번인 게 이때는 우리가 그 태극기 집회 때 제가 우리 탕기국의 강원 본부장을 내가 맡다 보니까 내 명의 계좌를 내가 못 썼어요. 쓸 수 없어가지고 우리 행시본 계좌를 올려가지고 버스 비용을 이제 각 지부에서 중앙에서 지원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우리 강원 본부에 지원되는 이제 버스 비용을 이제 행시본 계좌로 지원을 받고 그리고 이제 우리 회원들이 올라갈 때 뭐 2만 원씩 이제 회비 걷는 거는 이제 우리 계좌 행시본 계좌로 입금해가지고 그걸로 다 지출했단 말이에요. 뭐 떡 사고 빵 사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 2017 많아진 거예요. 잖아요. 네. 그 2017년도 기행이 많은 거예요. 모든 서류가 다 있으니까. 네, 선생님 이거 고발장인데 내용 많지가 않아요. 선생님 제가 딱 그거예요. 이거는 말씀드렸다시피 열람만 됩니다. 네네. 그거는 뒤에는 수사설이고요. 네, 열람은 정확하게 좀 해야겠어요. 고발장 내용. 네. 이거 다예요? 이거예요. 그래서 일단 횡령으로 하신 건데 이 계좌의 그 성격에 따라서 이분이 이제 그 진술에서 그때 도와준 것 때문에 1,000만 원 줬다라고 하시니까 이게 답니까? 네. 이 내용 답니까? 네, 이게 변호사법 위반은 무슨 언급이 있죠, 근데? 변호사법 위반은 그분 진술에서 네. 이게 그 대가로 줬다라고 하면 그 부분은 또 대가로 조사를- 줬다고 주장하던가요? 뭐 그분 개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선생님한테 아니, 그건 제가 확인을 해야죠. 그래서 저도 방어를 하죠. 그 제가 말했잖아요. 이분이 그래서 변호사법 위반도 저희가 지금 제가 하려고 해요. 왜냐면 이분이 그렇게 주장을 하신 부분에서 그 부분도 혐의가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 주장했단 말인가요? 그 진술된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요? 진술 내용은 안 되고요. 그거는 수사서류 선생님 진술하신 내용도 그분한테 제가 안 보여드리고요. 만약에 이럴 수 있어요. 지분 진술이 다르잖아요. 대시 신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 하나 의심할 거 없이 그냥 제가 공통된 질문을 하고 같이 답변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이게 물론 뭐 당사자들끼리 정 불편해서 못 보겠다 싶으면은 제가 그것도 수사를 보고를 하겠지만 절차에 따라서 근데 검찰에서 이미 대주조사했기 때문에 피할 이유가 없어요. 아니라고요. 검찰에서 제가 대주조사했기 때문에 됐어요. 더 이상 피할 이유가 없다고 예, 했잖아요. 그러니까 피할 만약에 이유가 없는데 그러니까 그분도 괜찮다고 하시면 이제 그 다른 부분에 대해서 그럼 무고죄는 같이 다룰 겁니까? 또 무고죄는 갖다가 그냥 해야 돼요? 따로 하셔야 돼요. 왜 경찰에서 원래 판단하는 게 맞는데 검찰에서 판단하나? 아니 그게 아니라 수사기관에서 판단하는 게 맞는데 왜 그래요? 무고죄는? 무고죄는 그거예요. 이제 네가 다른 선생님이 이제 고소를 하시는 거니까 정식 접수하시면은 또 이제 담당 경찰이 이제 배정이 되는 거예요. 순서에 따라서 정장을 개인한테 하는 게 아니고. 사건에 대한 무고죄는 시스템. 거기에 거짓인 게 드러나면은 그 수사기관에서 무고죄로 그러면 제 네? 기록을 참고할 수 있겠죠. 근데 제가 하는 건 제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 제 순서에 따라서 배당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검찰 그 기소 여부 보면 불기소 이유서나 내용을 보면은 무고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기재를 하잖아요. 그런가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이 사건만 하고 그 선생님이 고소를 무고죄는 그거죠. 신고죄잖아요. 선생님이 고소를 하시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무고죄 신고죄 아니구나. 그 선생님이 고소하시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담당 경찰관이 배당이 돼서 그 사건을 또 이제 그 사건을 수사를 하시는 거죠.
그거는 좀 아니 선생님 제가 절차는 선생님이 이해되실 때까지 정말 친절하게 설명해 드릴 수 있어요. 설명이 지금 필요한 어떤 부분이 좀 불편하신 거예요? 제가 그 응대를 다 해드릴 거예요. 어떤 부분이 알고 싶으신 거예요? 무구죄는 원래 이제 그 악의적으로 그걸 그렇죠. 하는 거잖아요. 그에 대해서 이제 엄벌하는 부분인데. 그거를 그러니까 선생님 이런 거예요. 불기소가 된다고 해서 다 무고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건 당연한 거죠. 네. 네, 그래서 무고 판단을 하잖아요. 그렇죠. 검사가. 그거를 선생님이 네. 그 검사님도 마찬가지예요. 검사님도 그 사건을 배당받은 검사님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판단하지 여기서 이 사람은 뭐가 되고 혼자 포청천처럼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무고를 다루시고 싶으면 정식 접수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될지 다른 사람이 될지 경찰관들이 지금 수사과에 20명이 아니 똑같은 있잖아요. 사건이잖아요. 똑같은 사건인데 선생님, 왜 이런 이렇게 두 번 경우가 일을 있어요. 하세요? 선생님 이런 경우가 있어요. 피해자가 한 명인데 여러 명인 경우도 있어요. 그렇다고 그 경찰관이 다 하는 건 아니에요. 100건이 들어오면 100건을 다 할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이걸 설명드리는 거예요. 시스템을. 만약에 이렇게 보세요. 선생님 침착하시고 화내지 마세요. 저한테. 이렇게 시스템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경찰관 개인한테 사건을 받으면 되나요? 그럼 제가 뭐 원하는 사람 거를 받을 수 있나요? 안 되죠. 그러니까 정식 접수가 되면 순번에 따라서 사건이 배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그 사람이 담당을 하게 되는 거죠. 좋아요. 일단 그렇고 네. 이 고발장에 대해서 네. 그 개인 정보 청구하라고 하신 거 있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연락만 시켜드렸는데 선생님이 그게 개인 그 정보공개 청구를 하시면 복사해서 드리는 거예요. 고발장 그 진술 내용도 같이 확인할 수 있죠? 그거는 아마 안 돼. 그거는 아마 수사 그럼 안 되는 규정을 좀 알려주세요. 그거 제가 네. 지금 찾아볼게요. 왜냐면 네. 제가 알고 있는데 까먹었거든요. 책에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때는... 열람등사 청구라는 건데 그거는 아마 수사 중에는 안 될 거예요. 이게 만약에 기소가 되면 선생님도 방어를 하셔야 되니까 그 자료를 열람등사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수사 자료에 대해서. 근데 지금 아직 수사 중인 때에는 아직 기소가 안 된 때에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래요. 그 만약 정확하게는 제가 다시 찾아드릴게요. 이거는. 근데 수사 중에는 그럼 그 하나만 확인합시다. 그러면 그 고발장 내용에는 지금 그 변호사법 위반 관련된 언급은 명명이 없는데. 네. 그거 말씀드릴 수 없다니까요. 고발인 그 진술 과정에서 네. 그 문제에 대해서도 같이 이제 조사를 해달라고 본인이 요구했다는 말이죠. 그분이 변호사법 위반 이 정확한 말을 쓰진 않았는데 그분의 진술에서 그런 게 나오기 때문에 그럼 제가 봤을 때는 그럼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그 근거 제시한 게 있나요? 이분이? 근거 제시한 게 아니라 이런 거죠. 그분도 일단 주장인 거죠.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나를 이분이 도와줬다. 수행소도 써주고 그래서 그 대가로 내가 1,000만 원을 줬다. 그러면 이거 자체가 변호사법 위반이 109조인가요? 그게 있잖아요. 네. 그 뭐 수행소를 써주고 이걸 대가 뭐 변호사 자격 없는 자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조항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보는 거죠. 그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저도 이제 그 일관되게 진술이 됐고 관련 자료도 제출됐던 것들이. 그러니까 알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내가 이 질문 왜 했냐면은 그 전화 통화상에서 수사관님이 저한테 변호사법 위반이 아닌 것을 증빙을 하라고 저한테 얘기하셨어요. 네. 증빙을 하라고 저한테. 왠지 아세요? 네? 그거 제가 그냥 한 게 아니고요. 네. 이거는 선생님이 하신 건 진술이니까 이거 제가 보여드릴 수 있는데. 제가 이때 물어봤어요. 근데 선생님이 저 안 그래도 선생님도 물어볼 거 있었는데 깜빡했어요. 이건 선생님이 직접 날인까지 다 하신 거죠? 네. 제가 이걸 보고 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 변호사법 위반 선생님이 뭐 검찰에 가가지고 내가 다 뭐 이야기를 했다. 그 올해 초에. 근데 그게 저희 쪽에는 정보가 없던데요? 자, 선생님이 변호사법 위반 이야기해서 제가 고소가 됐던 거는 어떻게 결론이 난 것인가요? 각하가 결론이고요. 대화 내용을 요청한 것을 다 제출했습니다. 네. 제출할 수 있나요? 1,000만 원 부분도 녹취가 되었나요? 제출할 수 있나요? 네, 관련된 거는 저희가 다 입증할 수 있다. 그러면 제가 그거를 달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은 가만히 이거 있어봐. 선생님이 저 녹화한 또 다 있잖아요. 이건 선생님이 직접 말씀하신 부분이잖아요. 뭐 녹음도 해놓으셨다고 하셨던 것처럼. 또 확인해 그럼 보세요. 녹음된 파일 전체를 다시 얘기도 줄까요? 제출할까요? 아니요, 그 저희가 전체 또 갖고 내용은? 있잖아요. 뭐가? 저희도 지술 녹화를 했잖아요. 아니 말고 근데 그러니까 김 기자 씨하고 그때 당시에 네. 대화했던 모든 녹취록들이 한 1,800건 가까이 되던데 1,800건 있다고요? 네, 1,700건네요. 1,700건 넘는데 이 1,000만 원 부분을 네? 줄일 수가 없어요? 그 다 읽어야 아시는 건가요? 어쨌든 뭐 전체 내용이기 때문에 내가 다 제출했던 거고 그 부분은 뭐 앞부분이니까 저도 찾아봐야겠죠. 이거는 네, 이제 이 천만 부분. 관련된 부분은 이제 네. 그냥 그 전화 통화된 거는 없을 것 같고 내가 사무실에서 이제 대화 나누는 걸 내가 녹음한 게 있을 거거든요. 네, 내 그러니까 기억상에 있는데 솔직히 저도 그 찾는 게 뭐 쉽지 않아요. 물론 뭐 시점은 대충 나오기지만 제가 뭐 어디 그 속기사가 쓴 그 기록본이 그런 있는 거 아니 그런 게 없죠. 당연히. 그런 걸로 그냥 제출하셔야 돼요. 음성 파일. 음성 파일은 저희가 그 파일이 아니라 그 속기사한테 가면은 그러니까 녹취록 그거는 만들어주잖아요. 그거 제출하셔요. 그러면 그 사람 보고 제출하라고 했어요. 선생님이 저는 갖고 있잖아요. 이 선생님 입증한다고 했잖아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입증이라는 부분이 그 관련돼가지고 이게 아니라는 거, 변호사 비용 관련해가지고 이제 네, 아니라는 거. 대가를 하지 않았다는 걸. 그래서 우리 사람이 이미 지금 10월 달인 것 때 우리 임원을 가입을 했고, 네? 운영인으로 참여를 했고, 같이 활동한 내용들이 있고, 네? 대가성이 아니라는 건 내가 그 녹취 파일로 제출한 내용에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네, 그거를 입증할 수 있다는 거지. 그걸 다시 필사하라는 거는 그렇게까지 하려면은 아니 원래 제가 제출은 못하죠, 그 부분은. 아니 원래 음성 파일은 그렇게 제출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파일 자체를 받는 게 아니라 거기 가면은 그거는 좀 앞으로 좀 더 속기사가 하세요. 그거는 속기사가 돈 없고요. 속기사 할 수 있는 돈 없고 그렇게 일일이 다 할 수 근데 없으니까. 저희는 서류로 봐야 그러니까 돼요. 그러려면 입증을 하면 그 병사법 위반에 해당된다는 걸 입증을 하시면 되잖아요. 거기서 그러면 아니, 김 기자 씨가 선생님이 입증을 하시겠다고 그 사람이 하시니까. 나는 그 파일 제출할 수 있다니까요. 파일을 그냥 이거는 이미 검찰에 거기 제출했던 맡겨서 파일을 제출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맡겨서- 돈 줄 겁니까 비용을? 소송 비용 그 비용이 어디 있어 제가? 하셔야죠. 그 그거 비용이 왜 어디 있습니까? 검찰관이에요? 그럼 내가 왜 입증을 합니까? 내가 뭐 혐의가 되는 사실 입증을 못 하고 있는데.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아니 경찰에서 내가 혐의가 되는 걸 입증을 해야지 내가 반박을 할 거 아니라는 거 입증을 할 거 아니에요. 내가 제가 된다는 것도 입증을 못 하면서 무슨 나한테 제가 안 되는 거 입증하라고 하는 겁니까? 그쪽에서 일단 만약에 그 사람 주장이지. 주장이고 입증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장이고 일단 주장이 있고 그다음에 뭘로 입증할 겁니까 경찰은? 주장이 있고 선생님 그 통장에 진짜 1,000만 원이 꽂힌 게 있잖아요. 그런데 선생님은 아니다. 근데 이게 내가 받은 건 맞는데 내가 대가성이 없었다라고 주장을 하시니까 그 사실 확인서 제출했고요. 그거는 계좌를 그 사실확인서는 그 내용이 아니잖아요. 사실 확인서 내용에 그 있잖아요. 그 1,000만 원이 어떤 용도로 해가지고 그 지원했던 부분이며. 그거는 선생님 친한 그 단체에서 신원 단체가 우리 임원들입니다.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얘기하시면 아무 의미가 없죠. 아니 네? 그분이 입증하신 게 아니잖아요. 누가요? 고발인이. 고발인 보고 입증하라고 하시라고요. 그러니까 먼저부터 입증한 다음에 변호사법 위반에 고발인이 입증하신 부분은 그러니까 제가 있는데. 이거 분명히 말하지만은 변호사법 위반 관련해서 제가 된다 싶으면은 경찰에서 먼저 입증을 하세요. 그럼 내가 이것이 아니란 걸 다시 입증을 할게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아니면 제가 가지고 있는 파일을 내가 그 파일 주는 거 어렵지 않으니까 네, 이미 그거- 검찰 가 있으니까 파일로 제출할 땐 그거 들어보고 판단하든가 그거 들어보고서 근데 만약 이거는 거기서 지금 이제 제출이 네. 안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일단 그 파일이에요. 그걸 지금 파일로? 그걸 필사해가지고 제조하라고 하니까 그렇게는 못 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럼 뭐 경찰에서도 솔직히 뭐 좀 변호사법 위반에 대해서 아직 입증하지도 못하는 걸 왜 내고 아니라는 걸 입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수사가 어디 있어요? 제가 말했잖아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정보는 그거예요. 그분이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주장을 하시고 그러니까 그분이 대가성이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시고 선생님 통장에 그 돈이 일단 입금이 됐잖아요. 근데 왜 고발장의 내용에는 그 내용이 없습니까? 고발장에는 일단은 이사분이 횡령으로 했지만 그러면 바꾸세요. 그 횡령하고 지금 변호사법 위반 같이 지금 진행하는 이거는- 겁니까? 확실하게?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죄명 변경은 저희가 할 수 있어요. 예컨대 폭행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상해였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죄명을 잘 몰라서 그러면 이 사람은 폭행이 아니라고 저희가 집에 보내냐고요. 그래서 죄명 변경을 하는 거예요. 아니, 그걸 몰라서 그런 거 아니고. 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나는 그 음성 파일로는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근데 음성 파일로는 제출할 수 있으니까 그걸 기록이 아주 필요하다면 경찰에서 하셔가지고 그게 내가 범죄가 입증이 될 수 있다면 그거 하면 되잖아요. 그 범죄 입증하면 되잖아요. 그게 증거 자료니까. 그때 당시 대화 내용을 내가 지금 뭐 왜곡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네, 그러면 선생님 그 변호사법 위반 관련해가지고 올해 초에 조사 받으셨다고. 조사를 안 받았죠.
왜냐하면은 그러면 이 여기 여성분이 내용은 뭐예요? 이 여성분이 변호사법 위반으로 검찰에 냈다는 고발했는데 네. 추가적인 자료를 제시를 못한 거예요. 경찰에. 경찰에 고발했는데 저희가 기록이 없는데요? 없으면 검찰에다 있겠죠. 검찰에다 이제 그 고발했는데 검찰에 고발하면 저희 쪽으로 와요. 뭐 여하튼간에 그래서 여하튼간에 불기소 이유서는 내가 확인을 했다고요. 불기소 이유서가 있고 사건 또 조회해 보세요. 제도 조회 안 했네 그러면. 아니 조회를 했는데 제대로 해보 다시 해보세요. 올해 초 그거 있어요. 맞아요? 올해 초 맞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불기소 이유서가 있어요. 나도 그거 뗐고. 불기소 유서가 있다고요? 불기소 이유서 내용을 확인을 해보니까 네. 추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서 그거 좀 제출해 주실래요? 그러면? 직접 확인하세요. 검찰 자료인데 그까지 내가 해줘야 됩니까? 변호사법 위반이 제가 봤을 때 제가 확인해 본 걸로는 올해 초에 선생님 네. 조사 받으신 게 없어요. 내가 조사본 아니 고발인 조사를 안 받았다니까요. 고발인 추가 자료를 제출 안 해가지고 고발인 조사를 고발인이 고발장만 내놓고 네. 취소를 하셨다는 거예요? 고발은 어쨌든 그래서 각하가 됐더라고요. 각하가 됐어요? 각하가 됐어요. 그럼 나한테 조사받을 이유가 없죠. 고발인 조사를 안 받았는데. 예? 그러니까 본인도 이게 고발을 해놓고서 자기도 그 캥기는 게 있으니까 더 이상 조사를 진행을 못했던 거예요. 그때 당시는. 그러니까 결국 나도 이제 혹시나 해서 떼보니까 추가 자료를 제시 안 해가지고 이제 각하가 됐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조사할 이유가 없었죠. 그래서 내가 그 내용을 가지고 내가 CD하고 내가 검찰 담당 검사 찾아가지고 검사한테 내가 다 제출할 테니 당신들이 내용을 판단해가지고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되면 날 처벌해라. 달기 받겠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나한테 하는 얘기가 준비했다고요? 그때 아니 그러니까 내가 다 그때 당시 바로 제출을 하지 않았죠. 근데 내가 다 있으니까 그 제출하면은 당신들이 그 조사해 주겠냐, 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러니까 담당 검사가 내가 쉽게 말해 자수하는 게 아니면은 자기네가 수사 개시할 수가 없다 이래 얘기 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내부 한 얘기가 그러면 명예훼손으로 이제 그 여성분을 그 고소를 해라. 그럼 명예훼손권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왜냐면 이분이 그거 불기소 났지 않았나요? 그거는 내가 중간에서 제가 접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중간에서 내가 안 했기 때문에요. 그 뭐 대질 조사도 하고 뭐 하라는 걸 그 이외 하는 거 솔직히 뭐 처벌 그런 상황이 알기 때문에 그 배후 세력 때문에 조정당하고 있어서 그런 거지 본인이 이런 거 아닌 거 알기 때문에 내가 솔직히 중간에서 대상 수에 응하지 않았어요. 제출받을 게 뭐야? 네? 오늘 제출받을 거는 받았는데 그 변호사법 위반 관련해서 그거 이거 입증하신다고 하셔서 제가 요구를 했었는데 그 부분은 뭐 파일로만 있고 그 녹취록을는 못 주신다고 하셔서 지금 파일 자료는 줄 수 있다니까요. 네, 근데 파일이 많은 거예요? 네? 파일이 많아요? 아니 그 부분만 특정한다면 그렇게 많지 않겠죠. 한 몇 건 되겠죠. 녹음했던 거하고 대화했던 게 있으니까. 녹취록에 요지만 간단하게 쓰셔갖고 파일로 제출하잖아요. 요지만 간략하게 작성하셔가지고.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나는 문제인 게 변호사법 위반으로 지금 경찰에서 입증하지 못한 부분을 내보고 그걸 아닌 걸 해명하라는 게 이게 순서가 맞나요? 진술조서 보니까 본인이 입증하겠다고 진술했잖아요. 아니 고발인이 네? 고발인이 입장에 그 고발이니까 본인 그 진술만으로 거의 되는 거예요? 그분이 진술이 있고 선생님한테 이제 입금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대가성이 있었다고 주장을 하시니까 저는 그 부분에 더 확인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일단 그 자료든 다 제출을 했잖아요. 그리고 내가 진술했던 부분들도 있고 네. 진술했던 부분들이 그 분명히 본인이 내가 변호사법 위반해도 안 된다로 내가 고지했던 사실이 있다는 사실도 내가 고지를 했고 네? 그래서 본인이 이제 우리 회원의 운영위원으로 참여했고 그 위촉장을 이미 10월 달에 받았고 네? 그래서 우리 집회 때 매집회 때 함께 참여했고 그 과정에서 회원 자격을 이분이 이제 후원한다는 내용들도 그 사실 확인서도 제가 제출했고 두 분 입장이 다르시니까 제가 대지조사를 잡겠다고요. 그래서 같이 오셔가지고 제가 같은 질문에 선생님도 충분히 답변하시면 되고 그분이 이야기하시고 또 그분이 거짓말한다 싶으면 선생님이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선생님 거짓말한다 싶으면 그분이 말씀하시고 그 자리를 만들겠다니까요. 괜찮은 그 응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대지조사는? 좋아요. 응할 테니까 대신에 이제 그 진술 녹화실에서 한다는 예, 조건으로 예. 하고 저도 다 녹음하겠습니다. 수사 과정은. 예, 진술 녹화실에서 준비할게요. 네, 하시고 저도 녹음하고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그러면 어쨌든 이제 내가 저 검찰에 다 제출한 거니까 뭐 제출 못할 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왜 안 되죠? 조사 과정. 왜 안 되죠? 수사 과정을 왜 녹음해야죠? 제가 진술하는 부분이잖아요. 상대방도 있잖아요. 상대방 그쵸. 동의 또 받으셔야죠. 진술 상대방이 녹화- 거짓말을 그러면은 진술 녹화하는 파일을 내가 그 정보 청구해가지고 본인이 받을 수 있나요? 하게 되면 통신 몰래가 아니고 얘기했잖아요 지금. 아니, 그분은 모르잖아요. 그분 동의가 없어요. 동의를 받으셔야지. 그분 동의 없어요. 저 아까 그럼 일단 그때 저 본인 동의를 내가 받아보고 동의를 안 하게 되면은
그 촬영한 영상을 내가 그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그거는 열람등사 이게 기소가 된 다음에 열람등사 신청하셔가지고 네. 하시면 돼요. 변호사를 통해서 열람 신청하시면 돼요. 수사 과정에서는 못 드려요. 좋아요. 그럼 그렇게 하도록 하고 그 어쨌든 그 수사 과정에서 고발인 그 진술 조사하고 그걸 이제 열람 등사 할 수 못한다고 했죠? 그거는 이제 못한다고 했죠? 수사 과정에서는 안 돼요. 네, 못하는 그 규정을 나한테 좀 제시 좀 해주세요. 네, 어떤 규정에서 이제 네, 못하는 그거 건지. 형사소송법에 있어요. 네, 그 형사소송 좀 알려주시면 저도 찾아볼 테니까 확인해보고. 그러면 그 뭐 내가 변호사를 선임해도 변호사도 똑같이 못 본다는 거죠? 아 그게 이제 수사 과정에서. 고발장에 대해서는 정보 공개 신청을 하죠. 그러니까 진술된 거 고발장 내용을 보니까 그 내용이 없어서 이번에 그래요. 진술 그 조서는 지금 못 보여드려요. 그러니까 변호사도 못 본다는 건가요? 지금은. 그러니까 변호사도 수사 과정에서 못 본다는 거죠? 아 지금은. 똑같아요. 규정상에서 못 보는 거죠? 그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 그것도 이제 보게 되면 그것도 불법이네요 그러면. 그럼 일단 그건 알겠고. 그 볼 수가 없어요. 제가 보거나. 고발장에 안에서는 공개할 수 있어요. 아니 왜 다른 사건에서 수사 과정이 이미 그 노출된 거 내가 확인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상대방 이제 그 진술 그 조서가 이제 상대방 측에게 노출된 사실을 확인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내가 다른 사건이니까 제가 그러니까 수사 과정에서 그런 적이 있었다고요. 그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그는 따로 내가 문제 잡을 테니까. 이 사건은 아니니까. 예, 아무튼 그러니까 선생님이 됐죠? 네. 어쨌든 제가 이거 담당하고 있고 선생님도 혐의 빨리 벗으셔야 되는 부분이니까 저하고는 그 감정 싸움 하지 마시고 저랑 통화 자주 하시고 제출할 선생님 유리한 자료 얼마든지 있으면 주시면 제가 하나도 안 빼놓고 다 첨부할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인지한 게 아니잖아요. 이게 사건 자체가. 나 황당해서 그래요. 이 내용을 보고서도 이걸 횡령으로 다루는지 나 황당해서 그래요. 본인하고 어떤 뭐 아니 내 자금을 내가 넣어가지고 행실본이라는 이름으로 내가 활동하고 있는데 그거를 내가 어떻게 썼는지 경찰에 다 조사해가지고 영수증 다 대조해가 해본다? 한번 잘 해보세요. 나도 어차피 일단 다 됐죠? 네, 자료 필요한 해주시고 그거- 연락 주세요. 플란 부분 있으면 네, 그것도 이번 관련해서 녹취판 있다고 하시잖아요. 그거는 내가 좀 찾아볼게요. 시간이 좀 걸립니다. 저도 어쨌든 나도 찾아볼게. 나도 제 좀 개인 찾아야 되니까. 사무실 통번호 아시죠? 033 네, 7381 017 알아. 이쪽으로 전화 주세요. 당장 내일 안 주셔도 돼요.